자, 여러분, 또 부동산 투기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수십 명이 연루되어 있고, 거기다가 청와대 비서관까지 연루되어 있는 그런 또 조직적인 대규모 부동산 투기 정황이 또 터졌다라고 합니다. 자,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그야말로 도둑놈들의 소굴입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가지고 그냥 의혹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게 사실상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정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왜 그렇느냐?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지금 논란이 터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써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문정부에서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사표를 즉각 수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죄가 없는데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저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쪽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좀 정답에 벌써 근접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사람의 이 자진 사퇴 소식에 대해서 관련된 수많은 뉴스 자료들이 수백 개가 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사건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무려 청와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뽑으려면 제대로 뽑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반부패 비서관이라뇨. 뽑으려면 좀 제대로 뽑던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 제가 김기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무려 법조인 출신입니다. 좀 그렇죠. 법을 집행한다라는 사람이 법을 다룬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좀 답답하고 화가 나죠. 자,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을 맡고 있었고, 최근까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화려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좀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천편일률적인 경력 그런 거, 이력사항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있는데, 딱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기들 보직에 있던 시절에는 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얼마나 들춰내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다녔겠습니까? 참고로 이 사람의 고향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말들이 인터넷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력 사항을 살펴보면 물론 그냥 뭐 이게 뭐 부천시에서 학교를 다녔다, 뭐 경기도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이 양반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라든지 좀 그런 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실제로는 저 남쪽 동네 출신이라는 자료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그냥 눈을 감아주고 참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단 그냥 법조인의 공무원 출신인데, 뭐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일단은 공무원 출신인데, 아무리 검사가 높은 자리라고 해도 실제 월급은 순수하게 놓고 따지면은 그 명확한 한계가 있잖아요, 소득에.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근데 부동산 보유 자산이 이 사람이 얼마냐면요, 여러분들 재산이 91억이 넘습니다. 부동산 보유 자산만 91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대출을 얼마나 많이 끌어다 썼냐면은 56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로 끌어당겼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들 어지간한 중소, 중견 기업인들도 이런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56억 원을 대출로 끌어다가 쓴다? 대한민국이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1%도 안 돼요. 0.1%도 안 돼. 중견 기업인들도 이만한 대출이 안 나올 텐데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끌어다 쓸 수가 있다? 좀 그렇죠, 여러분. 뭐가 좀 굉장히 지금 돌아가는 판이 찝찝하고 의구심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맹지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맹지 임야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부동산에서 맹지라는 게 뭐냐면요, 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 이런 맹지는 최하급으로 분류되는 그런 땅인데, 당연히 일반인들도 이런 땅은 안 사요, 여러분. 근데 간혹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이 맹지를 산다든지 LH 토지주택공사 소속의 사람들이 뭔가를 미리 주워 듣고 이런 맹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주변에 개발 계획이 들어간다라든가 국비로 도로가 새로 뚫린다든가 사전에 개발 계획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맹지를 구입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 그러면은 단순히 도로만 나더라도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땅이 불과 몇 년 만에 순식간에 10배가 넘게 튀어오르는 일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보통 이 맹지라는 거는 가치가 없는데 사전에 개발 계획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 의심스럽게도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송정지구 사업 직전에 맹지 수백 평이 넘는 규모로 땅을 구입해 놨었다라고 해요. 진짜 땅을 짚고 헤엄을 치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언론들이 재산 내역과 토지 대장 같은 거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투기 논란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죠. 불과 몇 달 전에 그렇게 난리가 났었던 LH 토지주택공사가 얼마나 지금 지났다고 또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지금 또 2021년 6월 말 또 현재 또 터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번에도 수십 명이 넘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미리 이렇게 뭐 어설픈 가짜 회사,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 회사까지 세워가면서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를 조직적으로 해먹었다라는 정황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인간까지 자기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은 참으로 돈 벌기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죠? 요즘 우리 같은 나랑 여러분들 같은 일반 국민들은 노동소득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또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먹고 삽니까? 모든 게 불투명한데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정말로 절박한 심경으로 그 피땀 흘려 벌어 모은 그 얼마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재산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혹은 코인 투자를 하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 서민들이 돈 벌어먹는 그런 주식 투자, 뭐 비트코인 투자 이런 거에는 툭 하면은 수십 퍼센트가 넘는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정작 뒤에서 자기들은 하고 있는 짓거리 좀 보세요. 미리 토지의 그런 부동산 개발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미리 헐값에 땅과 부동산을 사놓고 그 몇 년 뒤에 10배, 20배가 넘어가는 그런 대박을 터뜨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를 몇 년 전부터 구입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답답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공무원이 무슨 금융채무가 56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대부분을 부동산 매입을 하는데 썼다고 하고 부동산 보유액 자산이 91억 원이 넘는다. 아니 무슨 공무원이 재산이 100억에 가까워요. 시청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전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과연 저렇게 위험하고 과감한 거액의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저렇게 많은 수십억 원이 넘는 빚을 내가지고 하는 투자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최근에 그 뒤로 임명했던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사람의 인사 꼬라지가 또 이 모양이 나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 청와대가 인사상의 검증을 매우 부실하게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면 또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기표 형이 말하는 양심 좀 한번 보세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을 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서 부득이하게 취득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걸 지금 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수사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나도 이거는 우습다. 이미 수십억 원의 대출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지인이 요청했다라는 이유로 빚을 늘려가면서 또 땅 투자를 했다라고요? 그것도 대신 매수를 해줬다라고요? 뭐 세금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본인이 감당해가면서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 뭐 목숨을 구해준 지인인가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걸 대신 투자를 해준다고 수십억 대출 깔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진짜 여러분들 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아니 기표형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어야지 너무하잖아 이거는. 그러면 본인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퇴를 한다는 건가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문정부에서 이거를 빛의 속도로 또 사표를 수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야지. 본인 스스로는 지금 마음속에서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것도 LH 사건이 터진 직후에 새로 임용한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 뉴스를 도배를 시키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수억 원이 넘는 땅을 사놓고 빈 컨테이너를 박아놓고 그거 상가라고 신고를 하고 맹지를 사놨는데 딱 몇 년 있다가 기가 막히게 주변에 개발 사업이 들어가고 이걸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라는 겁니까? 자,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미 이 나라 전체가 도둑놈들의 소굴입니다. 도둑놈들의 소굴이에요. 야, 참 대단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